중국의 유연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607년 선조 40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소설로 창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작의 어떤 과정 때문에 이것을 창작으로 볼 것이냐, 창작이 아닌 것으로 볼 것이냐, 이걸 소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소설이 아닌 것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설로 보는 관점, 소설이 아닌 것으로 보는 관점, 두 가지 다 볼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고, 이 사건을 임금이 전해 듣고 이 항복에게 야,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네가 기록해봐 라고 기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소설이 아닌 거죠. 네,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용을 보자 이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사건이 매우 치밀하고 대규모적이에요. 그 다음에 전개가 매우 복잡하고 등장인물도 많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단순히 보고의 형태가 아니라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런 식으로 어떤 대화라든가 상황에 대한 묘사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런 대화까지 다 똑같이 옮겨 적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소설로 보기도 하고 소설이 아닌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유연전은 본의 아니게 지은 선행의 소설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걸 전개소설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소설로 보는 관점은 전개소설로 보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은요 이거예요. 재산을 놓고 벌어지는 형수와 매형들의 위계가 관가에서 자행이 되고, 결국 이런 위계로 인하여 유연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죽음을 당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노리고 형수와 매형이 작당을 해서 죽였다, 시동생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전체 줄거리 보겠습니다. 5단계 구성,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평범해요. 자, 주인공 유연은 현감 예원의 셋째 아들로 형 유와 함께 글 잘 짓고 예법이 밝기로 이름이 났다. 그런데 형이 대를 잇지 못한다는 이유로 뭐예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요. 부모와의 불화 끝에 가출했어요. 그리고 행방불명이 됩니다. 아버지 예원이 죽고 유유의 소식이 끊기자 처가의 재산을 노린 유연의 매형 식은, 심룡, 김백천과 공모하여 최응규라는 사람에게 가짜 유유 행세를 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가쟁주, 진짜와 가짜가 서로 싸우는, 무엇을 놓고 주인자리를 놓고 싸우는 모티프와 유사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연이 이 사실을 알아채어 동생이죠. 가짜 유유의 정체가 탄로날 지경에 이르자 이들은, 식과 일당들은 가짜 유유를 숨겨두고 유연이 형을 살했다는 누명을 씌워 관가에 고소를 해버립니다. 살인죄네요. 아닌데. 절정. 식은 위증자를 동원하고, 위증자라고 하는 것은 위증을 하는 사람, 재판을 맡은 형주의 권리를 움직여 유연을 모함합니다. 결국 유연은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 허위 자백을 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처형이 된다. 유연의 처는 죽은 남편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하여 고초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유연이 죽은 지 16년 후, 이게 참 드라마틱하죠. 실제 사건이라고 생각해봐요.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유유가 나타나자 비로소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이러한 사실이 조정까지 알려져 유연의 억울한 죽음이 풀리고 유연을 모함했던 죄인들은 모두 벌을 받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분명히 권선징악이네요.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본다면 중심 인물만 꽤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요. 일단 유연,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그 다음에 허위 자백을 한 후
죽습니다. 유선각, 유연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는 사람이다. 유유, 동생이 죽은 후에 나타나서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 형이죠. 이씨는 유연의 부인이에요. 남편의 죽음에 대한 회한을 품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남편의 결백을 밝히는 인물입니다. 여기까지가 긍정적인 인물, 좀 억울한 삶을 사는 인물이라면 이지. 유형의 매형이고요. 재산을 노리고 유형을 모함하여 죽게 만든 인물이고요. 자, 백씨, 유유의 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지와 결탁하여 유연을 모함하여 죽게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볼까요? 한문소설이고 송사소설입니다. 송사라는 건 재판이에요. 그 다음에 전개소설, 전의 개통을 이은 소설. 그러니까 실제 사건을 소설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사소설과 전개소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사소설, 억울한 일을 당하여 관청에 호소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다. 자, 이러한 송사소설의 원인, 갈등 원인은 신분상의 갈등, 가족성원의 갈등, 향촌사회의 계층 갈등, 권력의 횡포와 저항 의지와의 갈등, 관습, 규범의 억압과 극복 의지와의 갈등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아무래도 4번 쪽이 그나마 조금 더 강하지 않은가. 거기다가 백씨라고 한다면 가족성원의 갈등도 같이 물릴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러한 송사소설의 갈등은 어쨌든 가진 자와 그 다음에 빼앗긴 자 사이에서의 갈등이기 때문에 중세 봉건 사회의 해체기에 모순과 병폐를 문제 삼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송사소설은 인물들의 대립과 갈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갈등에는, 인물에는 기관이나 관원, 송사, 당사자 등 권력을 지닌 자에 의해 자행되는 횡포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 의지 사이에서 생겨난 갈등이 축으로 삼고 있다. 전개 방식은 주로 아이러니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누명 씌우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억형, 신원형, 화해형으로 나눌 수 있다. 원억형은 억울하게 패소하는 유형이에요. 신원형, 이거는 처음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 정당성이 밝혀져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유형이에요. 화해형은 결국은 뭡니까? 서로 간에 화해하는 거예요. 교화의 의도에 의해서 화해로 끝맺는 유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3번의 송사가 일어납니다. 그 3번의 송사를 통해서 이 원억형과 신원형 두 가지가 드러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의 송사라고 했어요. 첫 번째 송사 봅시다. 첫 번째 송사는 유연이 최은규가 챙이 아니라 최여비한 가짜 유유라며 고소를 합니다. 자, 결과는 최은규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 도망을 가고요. 백씨가 유연에게 누명을 씌우는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 송사는 백씨가 유연이 형을 살해했다고 누명을 씌워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고문의 내용을 못 끼친 유연이 허위 자백 후 처형당하죠. 억울한 추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억형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송사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송사는 16년이 지난 뒤죠. 유연의 아내 이씨가 진짜 유유의 등장을 법원에 호소를 합니다. 진짜 유유의 등장으로 유연의 누명이 벗겨지고 유연을 모함한 사람들의 죄상이 드러나면서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 해피가 엔딩. 이게 지금 송사소설의 기본적인 코드와 유연전이 가지고 있는 송사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전개소설. 자, 전개소설은 유유춘전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그것도 유씨네. 어쨌든 자, 역사적인 실존 인물과 그 다음에 사건에 관심을 갖고 그 행적을 기록하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허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개소설은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의 내면을 묘사한다는 점, 그 다음에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인물의 개성을 뚜렷이 부각한다는 점에 따라서 전과 다른 특징을 갖는다. 이게 전개소설이 갖고 있는 소설적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격은요, 현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현실 고발적, 사실적, 비판적이 되겠습니다. 자, 유연의 억울한 죽음과 누명을 벗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실제 송사 사건을 소재로 취하여 사실성을 획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소설은 실제 벌어졌던 일이고요. 임금이 이 사건의 내막을 듣고는 이양복이라는 사람에게 사건의 전말을 뭐하라고? 기록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설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에 전하는 형식, 기록하는 형식 자체가 소설적 특징을 매우 가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정시대 명종, 실제 사건이에요. 경북 대구의 유연이라는 선비가 맏아들의 자리는 물론 부모의 재산마저 독차지하기 위해 자기 형을 살해 유기한 제목으로 처형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디에? 조선왕조실록에. 그런데 16년이 지난 선조 13년 기록에서는 재산을 둘러싼 치밀한 계획과 관리의 부정 그리고 오판에 의해 유연이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명종 19년과 선조 13년 두 번의 기록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봤습니다. 어디서? 인터넷에서요. 인터넷에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물론 한자로 되어 있겠죠, 조선왕조실록을. 그런데 그것이 한글로 100% 번역되어 있다. 거기다 검색키까지 있어가지고 이걸 검색하기가 매우 쉬워요. 왕별로 나오거든요. 조선왕조실록을 혹시 궁금하시면 사이트를 밑에 아래 댓글 더보기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쏠쏠한 재미일 겁니다. 저는 예전에 임꺽정과 홍길동을 직접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조선왕조실록이 나오는가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홍길동은 역사적인 인물이구나 라고 수업 시간에 가르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볼까요? 명조실록 30권 명조 19년 3월 20일자 임술련 두 번째 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형 유유를 살해한 학생 유연을 처형하다. 그러니까 초반이겠죠. 쭉 사건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사실은 논한다 라고. 우리가 가전체 소설이라든가 이런 전과 관련된 글들을 읽을 때 마지막에 나오죠. 사건을 쭉 전말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논한다 라고. 똑같은 형태예요. 유연은 흉악하고 무도한 자로서 맞이 자리를 빼앗아 재산을 모두 차지하려는 꾀를 내어 박석에게 후한 뇌물을 주고 몰래 호응하여 모의했었다. 그의 종을 시켜 유유를 업어내오게 돌을 달아서 결박을 지우고 금호에 던져 자취를 없애게 하였으니 그 악함이 극도에 이른 것이다. 다만 강상을 범한 큰 죄는, 강상이라는 건 형제자매를 죽인 거예요. 자, 당연히 반복하여 상세히 물어서 흉악한 짓을 밝게 드러나 의심이 없도록 한 뒤에 인심이 모두 쾌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밝혀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그런데 식과 심용, 김백천 같은 자들의 진술에 진짜 유유라고는 했지만 모두 처음에는 그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였으니 의심할 만한 단서가 없지는 않다. 요거는 기록하는 사람도 이게 조금 미진하다. 조금은 아직 덜 완결되어 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시체까지 없앤 뒤에 또 유유의 시체를 찾지 못했는데 단지 매를 때려 자복한 것으로서 자기 형을 해친 죄를 성안하였으므로 한간의 시비가 한결같지 않으니 옳고 그름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매를 때려서 자백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증거를 통해서 사건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자백을 통해서 사건이 해결된 거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하나하나 다 살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또한 열흘 동안이나 깊이 생각하여 중요한 죄수의 사건을 잘 판결한다는 뜻은 아닌 듯 싶다 해가지고 처리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는 해요. 요 대목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윤 4월 10일자 두 번째 기사를 보면요. 대구에서 전형감 유예원의 가짜 아들이 나타나 벌어진 사건과 그 처리 과정이에요. 그 처리 과정의 뒷부분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봅니다. 어떻게 이것이 다시 한번 처리가 됐는지, 잘못 당시의 옥사에 대해 시신도 없는데 갑자기 죄를 단정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 했고, 또 유유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여기서 간혹 사람들이 의논을 하므로, 그러니까 같이 소문이 좀 퍼졌던 건가 봐. 유언비어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막 여러 가지 나중에 자세히 가려내지는 못하였었다. 지난 겨울 수찬 윤성각이 경석에게 아뢰기를, 지난 경호년 신민년간에 장인을 따라 순안현에 갔을 때 천유용이라고 하는 자가 미친 척하면서 여러 곳을 출입하며 남의 자제를 훈도하고 있었는데 미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신이 경상도를 왕래하면서 유유의 옛 친구들에게 유유의 모습을 물어보니 천유용이라는 자와 너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유용이라는 자는 유유가 뭐 한 거야? 이름을 바꾼 거죠. 또한 사람의 성명이 어찌 천유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뤄볼 때 유유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을 듯하므로 유연의 죽음을 매우 원통하고 억울한 듯합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임금이 사실을 조사하여 규명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사원부가 가니까 뭐였어요? 유유라고 자복을 하였다. 사원부가 또 갑자기 유유라고 사칭한 자에는 본명이 최응규로서 지금까지 해주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이문을 하였는데, 과연 그를 체포하였고 그를 잡아 올라오는 도중 말 위에서 목을 찔러 뭐했다? 자살을 하였다. 그래서 압송해왔다. 누구만? 천만. 의금부에 이송하여 국문하니 지가 거짓으로 거짓 타인, 한마디로 가짜죠. 데려다가 유유인 것처럼 꾸며서 유연을 형을 시해한 죄에 빠지게 한 것이었다. 진상이 밝혀졌네요. 그 정상이 매우 흉악 간특하여 장신을 써서 철저히 국문하였다. 유유는 아비를 피하여 아비의 초상에도 가지 않았고 인륜을 무너뜨렸으니 장 100도 3년으로 정배하여 노관을 시행하였고 지는 형장에서 죽었다. 맞다가 죽었겠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자체가 참 황당하기는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실록에 있는 사건과 소설 사건이 조금은 코드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실록에 있는 사건과 그 다음에 소설의 사건이 조금 다르긴 하나 거의 같은 코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항복의 유연전 전체 줄거리와 인물 분석, 그 다음에 핵심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